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 또차주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뜨고 있죠. 주택시장이 이제 막혀있다 보니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현금의 흐름을 쫓아서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그렇게 어려운 상품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잘 투자하는 요령, 잘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 업에 종사한다 그러면은 보통 자기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례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나서 부동산 일을 처음 하면서 그때는 한 20년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빌라라든가 그 재개발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이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수익형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포에 오피스텔이 막 분양을 할 때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 원룸이 그때 많이 분양될 때 저는 어디에다가 오피스텔을 샀었냐면은 그 원양온천 아시잖아요. 원양온천, 천안 지나서 원양온천, 그 전철이 개통하기 전에 제가 그 천안에 쌍용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쌍용역에 나사렛 대학교가 있는 그 앞에 제가 거기에 오피스텔을 여러 채 샀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채 정도 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를 택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굉장한 호재가 있고 전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배우 수요, 임대 수요는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탕정지구에 들어오고 거기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또한 그 임대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매매가 대비 임대가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오피스텔 한 채에 한 6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전세가 5천만 원 정도, 월세도 꽤 비싸게 받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익형으로 해서 월세 소득을 갖기 위해서 그걸 샀었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실패한 경우에요. 물론 이렇게 월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시간 대비 투자 대비 이렇게 따져 봤을 때 저희가 한 1년, 한 2년 정도 갖고 있던 모든 걸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요. 가격은 물론 올랐습니다. 거기도 올랐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금액으로 마포에 오피스텔 투자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났던 결론이 났거든요. 한 2년 사이에 마포는 그 오피스텔이 한 1억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한 채당. 그런데 저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하는 게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타임, 매도 타이밍도 잘못 잡아서 약간 아쉬울 때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어떻게 되면 큰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곡지구는 어땠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있고, 가격이 그대로 주춤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올랐고 어떤 데는 오르지 않았었나, 이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다른 데를 투자하실 때 큰 타산지석이 되겠죠. 마곡지구는 초역세권에 있는 브랜드 있고 대단지였던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 있습니다. 주춤하지요, 마곡지구가. 왜냐면 물량이 지금 현재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주춤한 시기인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가 있고 대단지이고 역세권 앞에 있는 아이파크라든가 힐스테이트라든가 푸르지오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브랜드는요,
원룸 같은 경우에 한 1억 5천, 뭐 4, 5천, 6천 이렇게 분양했던 것들이 기본 한 1억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는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요. 그게 조금 주저앉는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분양 가격에서 한 1,000, 2천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분양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차피 실형이니까 임차인들은 브랜드가 있던 브랜드가 없던 어떻게 됐던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싼 곳에 모이기 때문에 뭐 그걸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양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한 4, 5년 지나놓고 보니까 물론 임대료는 거기서 거기 비슷하지만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피스텔을 고를 때 그 고르는 요령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오피스텔은 대부분 오르지 않는 상품이다. 이런 인식이 참 많습니다. 사실 또 그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포인트만 잘 잡고 가시면 월세 수익도 받고 시세 차익도 받고 하는 게 또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고를 때 그 포인트를 잘 잡고 고르시면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주변 시세, 현재 분양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변 시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의 임대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곧 내가 산 오피스텔이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너무나 비싸다면 시세 차익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게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2억 5천 이하짜리는 찾기가 힘들고 뭐 3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 원룸 한 5평짜리 원룸을 2억 5천짜리 주고 이렇게 임대를 놨을 때 얼마를 받겠냐고요. 얼마를 받겠습니까? 물론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한 60만원 왔다 갔다 받겠죠. 그러면 수익률을 따져 봤을 때 뭐 계산 안 해봐도 대략 많이 받아야 한 3.5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너무 낮죠. 그래서 참 요즘에 서울 시내에서는 오피스텔도 수익률 좋은 걸 찾기는 진짜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렇게 확장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더욱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제 서울을 너무 누르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주변 수도권으로 다 번지다 보니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토지 가격도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 모든 부동산이 정말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로만 보고 가는 게 맞아요. 맞긴 하지만 위치도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더 뭐냐면 이제 수익률을 따질 때 분양 직원들이 얘기할 때 영마진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영마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출을 안고 이렇게 받았을 때 수익률을 영마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계산해서 딱 얘기하면은 현혹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2억 5천 정도 준 오피스텔이 만약에 1000에 60만원 정도 받는다면 수익률이 대략 한 3.5%밖에 안 되는 건데 뭐 5%, 6%, 뭐 7%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대출을 끼고 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얘기를 하실 때 이 수익률이 대출을 끼고 계산한 수익률인지 아니면 대출을 안 끼고 순수한 수익률인가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입지입니다. 입지. 굉장히 중요하죠. 역세권인지 아닌지.
여기 들어올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의 거리, 이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역은 없지만 앞으로 여기 들어올 곳, 그 다음에 굳이 여기 없어도 충분히 주변에 수요가 있어서 괜찮은 곳, 예를 들자면 내가 있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내가 사고자 하는 그곳 뒤에는 엄청난 산업단지가 있다던가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 없어도 보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곧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직장이 가까운 곳, 그곳에는 분명히 또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일단 얘기해 봤고요. 기타로 이제 체크해서 봐야 될 게 초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단지가 많으면 더 좋겠죠. 세대수가 많으면, 단지가 아니라 세대수가 많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기계식 주차가 아니라 자주식 주차, 그러니까 자주식 주차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다면 관리비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리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다면 거기에 뭐 히팅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대부분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을 받은 오피스텔은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보다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따져보시면 큰 무리 없이 아주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요령이라고 봅니다. 좋은 오피스텔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브랜드도 있고 세대수도 많고 앞으로 오를 가치도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나 싶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제 전화번호 올려놨으니까 제 전화를 주신다면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요즘에 실질적으로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완전히 제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이 오피스텔 투자 수요들이 원하는 분들이, 계약자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아니면 부동산인데 어느 정도 종잣돈을 조금 마련하신 분들은 재테크 차원에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오피스텔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을 받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지금 오피스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잘 골라서 정말 재테크 하시는데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또한 팁을 드리자면,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실 때 당연히 융자, 대출을 끼고 사시는 게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요즘에 그 금리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으시면 바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셔서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누려서 한 채 사실 걸로 한 뭐 두 채, 세 채까지 사시면 훨씬 더 한 1.5배 정도의 수익이 더 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성공한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